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런칭맨이라고 합니다. 런칭맨의 뜻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따로 안 넣었는데 오늘 강의 대부분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따로 소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다른 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쓴 전자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 이벤트로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특강이 끝나고 나서 전자책까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이후에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승인하면서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음소거 처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저가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동력입니다. 특히 저희 팀장 가장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장 원동력을 많이 제공해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걸어온 길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입력의 시간, 혼합의 시간, 그리고 출력의 시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 입력은 배우는 쪽이고 혼합은 약간 연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입력의 시간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전자책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자책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 전자책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후기를 올려주시면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입력의 시간은 독서, 그리고 연결된 독서 모임, 그리고 메모, 그리고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한 내용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서를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대학생 때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군대에 가고 나서 좀 군대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의경이었거든요. 근데 타부대 지원을 가면서 좀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좀 시간을 채우기 좋은 게 독서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타부대 지원을 나가면서 좀 돈을 더 받았어요. 그걸 갖고 제가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관심 가는 대로 이런저런 책을 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쌓은 지식이나 아니면 책을 보면 책의 구조나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우리가 출력을 하는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다독을 해야 나중에 다상량, 그러니까 많은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다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몸이 흘러가는 것도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소화가 되고 대변으로 배출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입력이 있어야 좀 좋은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군대에서 저는 독서를 한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특히 또 메모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가 어찌 보면 1년 10개월 정도를 버릴 수도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독서를 하고 메모도 시작을 하고 그때 외박을 얻기 위해서 토익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독서 모임에 나갔거든요. 이건 회사를 다니고 나서입니다. 그 중간에는 독서를 사실 별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제가 나가게 된 게 회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거든요. 한 2년 정도 다니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책은 조금씩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만 읽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에 가면 저가 선정하는 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정하는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가 뭐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등산 가고 이런 건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서 독서 모임을 일단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가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시리어스, 뭐 진지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뭐 유쾌하고 마치고 나면 회식도 하고 그렇게 좀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책은 엄청 빡세게 읽는 모임이었어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매주 한 권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52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쉬는 주간 빼고 이러면 한 4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독서 모임 그 통계를 낸 엑셀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 일지를 정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보신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 넘어오면서 여기도 책이 별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신정철 작가님이 아마 제공해주신 독서 일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짜, 끝난 날짜, 그 다음에 책 이름과 저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읽은 수, 그리고 별표로 이렇게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다 읽었는지 아닌지, F가 피니시드고, 스탑은 읽다가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예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갔어요. 이거 잠시 창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되는 건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점수로 안 해놔서 별표로 할 수 있네. 이렇게 내가 5점 준 책이 뭔가 나중에 찾아볼 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미움받을 용기, 인간이 그리는 무늬, 남아있는 나날, 오만과 편견,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록을 보고 있으면 뿌듯합니다. 뭔가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어쨌든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정리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돈돈튜님이 말씀하시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걸 하거나 뭐 저같이 강의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정리된 데이터가 하나는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강의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결국 여러분들도 1인 기업을 꿈꾸시면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가 왓챠피디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나오죠. 책을 이렇게 평점을 매겨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간편하게 인터페이스를 갖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왓챠피디아라는 왓챠가 원래 왓챠피디아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왓챠라는 서비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한 번에 몰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읽었던 책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영화나 책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 주기도 좋고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뭐 이런 걸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메모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토론을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진행자가 있었는지, 지금 2015년도 이쪽엔 없을 거고, 이쪽에 가면 모임 기록이 있죠. 그러면 이건 아마 적고 나서 스캔으로 해놨을 겁니다. 근데 스캔은 아무래도 좀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년 아니면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독서 모임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감상을 했고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워크플로이 이걸로 했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모임원을 모집할 때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이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미리 어떤 책을 읽는지 보고 들어오면 조금 더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채용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어떤 게 가능했던 걸 살펴보면 다 메모하고 글 쓰는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베이스가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애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총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없어졌는데 한 2020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뒤에가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안타깝죠. 계속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뒤에는 제가 사업한다 바빠서 독서 모임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 모임을 해서 제가 좋았던 점은 일단 혼자서 읽으면 안 읽습니다. 저도 지금 책 한 권 읽으면 일주일은 못 읽는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일단 우리가 자기계발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면 기한을 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독서 모임은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고 거기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그 시간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을 말로 해보는 습관 이게 제가 말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 덕분에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확장은 영화로 확장됩니다. 어쨌든 독서 모임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 그리고 뭐 뮤지컬, 공연 이런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상업 영화만 좋아했었는데 아카데미 영화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강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입니다. 메모는 아까 좀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좀 빡세게 한 편이죠. 그래서 제 메모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일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 밀린 거 말고는 한 번도 일기를 미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쓰는 걸, 끄적이는 걸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들어갔을 때 여자친구한테 준다고 일기 형식으로 매일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들고 있던 책을 제가 나도 좀 보자 해서 빌려서 읽었던 게 이 365일 매일 쓰는 메모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활용하는 메모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할 일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에버노트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이 등 다양한 생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습니다. 아까 보면 회사에서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메모들이 결국 아날로그 메모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군대 때 시작됐고 군대 거의 마칠 때부터 이렇게 쭈쭈쭉 시작이 돼서 이건 스마트펜 메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으면 핸드폰에서도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N2 스마트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큰 노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끄적이는 게 좋았습니다. 어떤 걸 적냐면 그냥 떠오르는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뭐 계획에 대해서도 짜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내가 어떤 걸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길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은 뭐 위에서도 말씀드린 에버노트, 워크플로이 각종 생산성 어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알아보고 새롭게 나오는 건 많이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기도 했어요. 강의는 우리가 뭐 꼭 어디 세미나를 가야 듣는 건 아니고 강의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세바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기도 했고 사람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하나의 책이 된다 해서 어떤 좀 뭔가를 쌓은 사람에게 가서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에버노트나 아니면 워크플로이 강의는 제가 돈 내고도 들으러 갔습니다. 이거는 뭐 홍순성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고 이런 강의도 들으면서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건 다음 주 특강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할 제텔카스텐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메모 어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메모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른 메모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메모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치면 기존에 완성된 노트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약간 위키처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메모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특강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로 대부분 이 주제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유튜브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어플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링크를 넣으면 밑에 유튜브 화면이 뜨고 위에서 제가 노트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어플도 있습니다. 이건 특강 때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드 강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딴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ow to find the work you love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고요. 여기 가보면 홀로그램이랑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테드에 제 이름을 하나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본에 얽혀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아니면 다양한 강의를 보면 좀 더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영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라는 게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보시면 결국 거기서 저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의 시간을 저는 거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혼합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수익화 되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했으면 그걸 좀 풀어내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흐름과 관련 없는 질문은 나중에 제가 모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팅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 강의 전에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한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때부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아마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을 매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고 하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면 요즘은 매일 하진 않습니다. 기록에 대한 강의. 혹시 김 소장님이신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록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오프라인으로 뵀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무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루를 적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키워드를 적고 거기를 채워나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은 왜 매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런 일상을 적어나가느냐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어찌 보면 돌아보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은 결국 자신이 있었던 일 그리고 생각들을 어떤 외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어찌 보면 연습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좀 책을 쓸 수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하루를 매일 마치는 시간에 적었거든요. 그러면 마감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감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마감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회사는 결국 매달 마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자재를 산 거나 아니면 생산을 한 거나 매출이 일어난 거와 그리고 모든 비용과 모든 매출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기를 매달 겪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마감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적고 정리를 하고 그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하루 마감을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마감 있는 삶을 살다 보면 한 달도 마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 해도 마감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마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목표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기록을 했던 나날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이 당시에 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매일 하려고 하다가 뭐 강의 준비하고 주말도 있고 이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오늘 강의 마치면 또 주말이랑 오늘까지 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진짜 적을 소재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루 일상을 적어보세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은 회사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퇴근 이후의 일을 적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보면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고 계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경험담이고요. 그리고 다시 독서 모임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이는 이렇게 완료된 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관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완료된 걸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이 특강도 계획에 돼 있습니다. 나중에 특강 리스트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기록을 담당하면서 좀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리가 없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의록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좋았던 부분은 매주 질문이 대여섯 개씩 올라옵니다. 그 책에 관련된 질문이 대여섯 개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런 다양한 질문을 솔직히 일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모임에 나가서 답을 해야 되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응축되면서 결국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인문학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결국 수렴이 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욕망을 알 수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력의 시간에 있었던 것들이 내면에서 섞이면서 어떤 개인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또 어느 정도로 굳어지면 사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어찌 보면 개똥 철학일 수도 있지만 저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확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식이 무엇보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에 대해서 갈구하고 좀 더 욕망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지식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이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상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념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가 생기니까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쌓이면 그냥 실행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순간태사라는 매거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돈 받고 글을 써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진을 제가 아마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뽑혀서 한 2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15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아쉽게도 운영이 종료돼서 그때 제가 백업을 해놓은 게 없어서 아이패드에 있는 메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데 필요한 단어라는 컨셉으로 브런치에 쓰던 컨셉이랑 비슷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글을 적고 피드백 받고 태고하고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아 진짜 돈을 받고 글 쓰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째 보면 연습하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의 시간, 혼합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의 시간입니다. 이제 수학을 할 시기죠.